자, 저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었기 때문에 교재 없으신 분들 제가 핸드아웃을 좀 드리긴 했지만 내일부터는 교재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독해 시간이기 때문에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교재, 그게 이제 독해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교재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저희가 수업에 쓸 거기 때문에 꼭 챙겨서 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 우리가 지금 이 파란색 교재가 이제 주교재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교재를 좀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부교재를 저희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부교재를. 그런데 이 부교재는 저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복사 업체에서 사셔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1별관 514호. 1별관 514호. 본관 바로 옆에가 1별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관을 등지고 쓰고 바라보면 이제 앞에 초등학교가 보이죠. 그래서 1별관은 본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본관 오른쪽에. 그래서 본관 오른쪽에 보시면 1별관이 있고요. 그 1별관 5층 14호, 514호 가셔서 거기에 이제 복사업체 이름이 카피나라예요. 카피나라. 그래서 거기 가셔서 나 지금 이 350반 수업 듣는다. 얘기하시면서 부교재를 달라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독해, 그다음에 문법, LC 다 같이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 가셔서 카피나라라고 하는 복사업체에 가셔서 나 350반 수업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부교재를 전체 모든 과목에 대한 부교재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목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계신 이 파란색 교재는 주교재,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희가 쓰는 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부교재 구입하시는 거는 숙제용이에요. 숙제. 그래서 수업에 나오실 때는 굳이 부교재를 갖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교재를 갖고 오실 필요는 없고 항상 수업에 오실 때는 주교재만 챙겨서 오시면 되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수업에 오실 때는 부교재를 꼭 챙겨서 오셔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얘기가 없다면 그냥 부교재는 집에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교재만 잘 챙겨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 저희가 수업에 쓸 거기 때문에 그 교재는 잘 챙겨서 오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저희가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도 사실 시험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실전 고시장 가서 시험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그래도 좀 계시네. 저희가 독해가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독해 우리 총 몇 문제 출제되지? 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독해 우리 총 몇 문제 출제됩니까? 35문제가 출제가 되죠. 교재 페이지는 26쪽 펴놓으시면 돼요. 교재 페이지는 26쪽이고 제가 좀 설명 좀 하고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독해는 총 35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35문제를 몇 분 동안 문제를 푸셔야 돼요? 40분 동안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죠? 35문제를 40분 동안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시간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OMR 카드 작성 시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5문제를 푸는데 40분의 시간을 주지만 그 40분이 그냥 문제 푸는 시간만이 아니라 OMR 카드 작성 시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40분을 주긴 하지만 OMR 카드 작성 시간을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5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35문제를 다 푼다라고 한다면 결국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문제당 1분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1분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탭스를 정말 이제 많이 좀 준비를 하시고 탭스 시험을 여러 번 보셨던 분들도 물론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35문제를 40분 안에 문제 다 풀고 OMR 카드 마킹까지 끝내기가 사실은 좀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독해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빠듯하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사실 시험 시간이 많이 줄긴 했지만 독해가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뭐 LC나 또는 문법 어휘하고 좀 많이 힘든 상태에서 또 독해를 마지막으로 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좀 있는 상황인 거고, 또 거기에다 또 빨리 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 독해를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해결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독해는 우선 뭐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느냐? 어휘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휘가 안 되면요, 독해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그건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탭스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학 시험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어휘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휘를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해석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빨리빨리 푸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어휘를 모르시게 되면 그 문장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읽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뭐가 된다?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를 잘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다? 어휘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00, 350판의 목표는 뭐냐?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탭스 어휘를 많이 외워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많이 접해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탭스 어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능 어휘 내지는 토익 어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토플, 준 토플이라고 보셔야 돼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어휘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좀 다른 어휘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휘는 뭐를 통해서 외우셔야 되느냐? 아마 교재를 구매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보케책이 있어요. 팩스텝스 보케책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또 다 구매 좀 해보셨을까요? 그거를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우리가 노란색 그 보케책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매일 오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단어 개수가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최소야. 내가 더 외울 수 있으면 더 단어 개수를 더 높이셔도 상관은 없다. 최소가 100개에서 150개입니다. 그래서 매일 문제를 안 풀더라도 매일 어휘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가 100개에서 150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단어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가 이제 소위 데이로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쭉 데이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느냐?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위주로 외우셔야 돼요. 뒤에 이제 우리가 붙어 있는 소위 뭐 400, 500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우리가 300, 350반에서 우선은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비로 나와 있는 그 표제어 어휘를 먼저 쭉 외워보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그 뒤에 나와 있는 400, 500 단어는 추후에 우리가 좀 부가적으로 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휘는 뭐다? 많이 외워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노란색 보케책 안에 한 1800개 단어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노란색 보케책을 한 번 내지는 한 번 반 정도는 좀 돌려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잘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다? 어휘를 많이 외우셔야 되고 그 어휘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란색 보케책을 통해서 잘 외워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해를 잘하시기 위해서는 속독과 정독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속독과 정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아직 이제 독해 숙제가 나가진 않겠지만 추후에 독해 문제 푸시는 제가 숙제가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첫 번째는 속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지금 1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한 문제당 저희가 1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문제니까 그냥 그거를 뭐다? 10분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10분 안에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답을 맞추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속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와. 스탑하시고 단어 찾아보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속독을 하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그 단어의 뜻을 내 나름대로 유추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답을 확인을 하실 때 틀린 문제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압니다. 이 문제는 내가 정확히 답을 정확히 내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답을 냈는지 아니면 찍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결국은 사실 우리가 뭐라고 보셔야 되느냐? 틀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찍은 문제라든지 틀린 문제는 별도 표시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해설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독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속독만 해서도 안 되고 정독만 하셔도 안 돼요. 반드시 속독과 정독이 같이 다 밸런스를 맞춰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휘 많이 외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를 할 때 속독과 정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거를 좀 지금 제가 우선은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별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반별 게시판 우리 아실까? 해커스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지금 등록하신 요 300, 350반에 대한 반별 게시판이 뜹니다. 그 반별 게시판에 제가 요번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제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매 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제가 그날 나간 숙제 공지도 제가 다 올려놓습니다. 숙제 공지, 그 다음에 관련 해설본 같은 거 제가 다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 사실은 이제 결석이나 이런 걸 안 하시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내가 결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그날 무슨 숙제가 나갔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좀 챙겨서 그 다음 시간에 오시는 게 아무래도 그 다음 시간 수업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반별 게시판을 좀 적극 좀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반별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돼요. 반별 게시판에 보면 질문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글 쓸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하셔서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별 게시판을 좀 적극 활용을 좀 하자라는 거, 해설본이나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좀 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숙제, 뭡니까, 이 수업 한번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우리 26쪽을 좀 보시고 26쪽. 오늘 저희가 이제 하게 될 유형은 저희가 아까 총 독해가 이제 35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트가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총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고요. 그 첫 번째 파트는 크게 보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냐면은 빈칸 채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빈칸 채우는 문제.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소위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총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9번, 10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연결어를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보게 되면 1번부터 8번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 되고요. 빈칸은 아무 데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빈칸의 위치는 총 3군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그 다음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게 돼요.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8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류를 이루는 거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우선 기본적인 접근법은 뭐냐? 물론 당연히 지문 내용을 해석을 하시고 빈칸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지만 우선 이 유형의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생각은 뭐냐? 대부분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줄 건 뭐냐? 단락을 보셨을 때 보통 단락에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는 그 단락에 보통 뭐가 많이 나옵니까? 주제나 요지가 많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채우라는 건요. 결국은 뭐냐? 그 단락에 주제를 집어넣어라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항상 100%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접근은 좀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탭스 독해는요. 물론 여러 유형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탭스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제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주제 파악. 그 주제 파악에서 여러 유형으로 문제가 빠져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결국 사실 그 단락의 주제나 요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빈칸을 채우라고 한다는 건 결국 뭐냐? 주제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결국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6쪽에 1번
2번 문제가 있고요. 우선 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연습 문제다 보니까 지금 보기가 지금 A, B로 나와 있고 실전은 보기가 4선지죠. 그죠? A, B, C, D입니다. 그죠? 4선지.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지금 빈칸이 나와 있어요. 우선은 당연히 빈칸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줘야 될지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로이선이요. 소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소개를 하고 있느냐? 신상 모델입니다. 울프강의 신상 모델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될까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울프강이라는 아이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뒤에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서브컴팩트 비클입니다. 서브컴팩트 하게 되면 초소형이죠. 초소형 차량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크로이선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 신상 모델. 그런데 뭐의 신상 모델이냐? 울프강의 신상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울프강이라는 아이가 누구냐? 가장 잘 팔리는 초소형 차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잠깐 보니까 소재가 뭡니까? 이 글의 소재가 뭘까요? 우리가 결국 주제라는 거를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소재를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소재에서 확장된 게 주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문장 보셨을 때 여기에 소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울프강이 소재가 돼야 되겠지. 얘가 소재예요. 왜냐하면은 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소형 차량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소재적인 부분은 뭐냐? 울프강. 그런데 그 울프강의 지금 신상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뒷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느냐? 바로 그 울프강의 신상 모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주제화시킬 수가 있는지 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룸미한 세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룸미입니다. 자, 우리 룸미나 spacious. 두 개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룸미, spacious. 우리 룸 하게 되면 물론 방이란 뜻도 있지만 공간의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space라고 하는 동의어가 나올 수가 있죠. 똑같이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 룸미, 그다음에 또 space에서 파생된 단어 spacious가 똑같이 뭐냐? 널찍한의 뜻입니다.
바로 이 널찍한 세단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널찍한 세단은 편안하게 앉힐 수 있어요. 5명을 편안하게 앉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남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요 구조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요런 구조 탭스토크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recline이에요. recline 하게 되면 뒤로 젖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 중에 recliner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recliner가 뭡니까? 이렇게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있는 소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recline 하게 되면 뒤로 젖히다라는 동사예요. 자, 이렇게 투동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rear seat 하게 되면 뒷좌석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우리 명사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목적격이에요. 자, 이렇게 투동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면 얘네들 역할은 뭐가 될 수 있느냐?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뒷좌석을 위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뒤에 투동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recline의 주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을 위해가 아니라 뒷좌석이 뒤로 젖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for는 뭔가를 위해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뒤에 투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래서 이 널찍한 세단은 편안하게 5명을 앉힐 수가 있고 그러고도 여전히 충분한 공간을 남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뒷좌석이 뒤로 젖히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결국은 뭐냐? 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8리터 4실린더 엔진이 up to 뭐뭐까지 갤론당 고속도로에서는 31마일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갤론당 27마일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차량 연비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또 차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니크하고 인지니어스한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독특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울프강 신상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첫 번째는 룸미하다, 두 번째는 연비가 좋다, 세 번째는 디자인이 독창적이야. 이런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주제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단어가 결국 뭐겠습니까? feature, 특징이라는 단어로 빠지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B번에 luxury라는 단어로 빠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룸미하고 소위 넓고 그 다음에 연비가 좋아 그 다음에 독창적인 특징이야 이런 것들을 럭셔리하다라고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feature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답은 A번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어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어필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신 매력을 주다. 그래서 바로 이 차량이 소유주들한테 매력을 주고 있어. 바로 뭐로? 특징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또 어필의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어필의 뜻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간청하다, 호소하다의 뜻이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연장돼서 법원이나 법정 쪽에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항소하다, 항소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필이 항소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요거와 같이 연결하셔서 dismiss라는 표현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dismiss의 뜻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해고하다. 그죠? 직원을 해고하다 이 뜻이 될 수 있고 또 dismiss의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해산시키다 이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dismiss a class 하게 되면 수업을 해산시켜 소위 수업이 끝나다, 수업이 파하다 이 뜻이 될 수 있고요. 또 dismiss의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필과 같이 연결하셔서 dismiss의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냐? 기각하다 이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각하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dismiss의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일축, 묵살하다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다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드실까요? 그죠?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역시나 첫 번째 줄에 지금 블랭크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세기 학자인 나시르라는 사람이 블랭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딱 이 첫 번째 문장 보셨을 때 소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13세기 학자가 소재가 돼야 되겠죠. 그죠? 13세기 학자가 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재는 뭐가 될 거냐? 13세기 학자가 소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문 내용을 통해서 13세기 학자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주제화 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2번 문제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거다. 과학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다. 수학자, 그죠? 과학자, 수학자 이런 얘기로 가져야 되겠죠. 답은 B번으로 갈 겁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넘어가셔서 3번, 4번 문제 있습니다. 역시나 시간 2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역시나 이번에는 마지막 줄에 지금 블랭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을 보니까 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확실히 가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가나는 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재는 뭘로 보셔야 될까요? 가나닌을 소재로 보셔야 되겠죠. 확실히 가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소재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문에서 가난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소위 주제화 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탭스에 사실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소위 패러프레이즈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탭스에서는. 그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뭐냐면은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뭐냐?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가난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지문에서 poverty라는 단어만 찾아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지문에서는 가난이라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또 바꿔 쓰고 있느냐. 첫 번째, abjec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estitu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dig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다 똑같이 무슨 뜻이 되느냐? 가난이라는 뜻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내지는 가난의 반대 표현으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prosperous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죠. 이건 가난의 반대 표현이죠. 번창하는, 번성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poverty란 단어만 우리가 지문에 찾게 되면 그렇게 안 된다. 물론 poverty란 단어가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여러 경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가난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abject란 단어는 형용사로서 극도로 비참한, 극도로 가난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estitution이라든지 또는 indigence라는 이런 아이는 명사로서 다 똑같이 뭡니까? 가난의 뜻이에요. 다 가난입니다. 그리고 prosperous 같은 경우에는 가난의 반대 표현으로 번창하는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딱 보이시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다.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가난한 상황 때문에 깜짝 놀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 때문에 깜짝 놀랐다. 내가 카메룬을 방문했을 때 가난한 상황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뒤쪽에 보니 뭐라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난에 대해서 지역 공무원들을 비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죠? However, 그러나 나는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느냐? There had also been이죠. 자, had been이에요. had been. 우리가 had been 같은 형태를 소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죠. had에다가 과거 분사 붙인 형태,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독해라는 것도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완료형이 뜨게 되면요, 문법 시간에는 그 완료의 어떤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줘야 되겠지만 독해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료형이 뜨게 되면 과거 분사가 누구의 과거 분사인지를 보고 걔를 그냥 과거 시제처럼 해석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ad been이라고 하는 게 had에다 과거 분사 붙어 있는 과거 완료형이야? 그럼 been이라는 건 누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 아닙니까? am, are, is의 과거 분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걔 과거형인 was나 were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d been 하게 되면 결국 이제 been이라는 게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냥 had been을 was나 were 정도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 자체가 과거 이전에 일어난 동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전이란 말을 붙이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이전. 과거 완료 떴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there be라는 구조가 뜨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뭘 나타내게 됩니까? 존재를 나타내게 되죠. 있다. 그런데 과거가 되다 보니까 있었다라고 해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있었다. 그런데 과거 완료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어 이렇게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 이제 카메라를 방문했을 때 이 가난한 상황 때문에 깜짝 놀랐고 처음에는 지역 공무원들을 비난했지만 나 깨달았어. 가난이 널리 있었다라는 거. 어디에도 미국과 유럽에도 초기에는 가난이 널리 있었다라는 것도 나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구조 it 일반 동사 그 다음 뒤에 투동사 이건 좀 지울게요. 자, it 일반 동사 그 다음 뒤에 투동사의 구조입니다. 우리 탭스에서는 또 역시나 뭐가 많이 나오게 되느냐? 가주어, 진주어의 패턴이 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it 일반 동사 그 다음 뒤에 투동사 뜨게 되면 it을 가짜 주어라고 하고 투동사 ir을 진짜 주어라고 하고 it은 따로 해석 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끌고 오느냐? 진짜 주어를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it 일반 동사 그 다음 뒤에 투동사 끌고 와요. to 이하가 take라는 거예요. 프로레스 하게 되면 전진, 진보, 동사는 소위 전진하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아니겠습니까? 발전하는데 take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ake의 뜻은 뭐 가져가고 데리고 가고 취하다의 뜻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과 같이 쓰게 되면 그때는 걸리다. 프로레스가 걸려, 시간이 걸려 이런 얘기죠. 소위 발전한다는 시간이 걸리더라.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구조 지금 또 있어요. 투동사 앞에다가 소위 이렇게 누굴 쓰게 되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면 country 하게 되면 나라라고 하는 명사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투동사 앞에다가 소위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명사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목적격이라고 했어요. 투동사 앞에다 소위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쓰게 되면 이들 역할은 뭐가 될 수 있다? 뒤에 나온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가 아니에요. 나라가 프로그레스 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발전한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미국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하는데? 번창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 거구나. 왜? 또 미국이라는 곳을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예시적인 문장이 뒤쪽에 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은 보통 그 단락의 주제나 요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앞쪽에서 보니까 이 가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나라가 발전한다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eed to give some slack이죠. give some slack 하게 되면 여유를 주다. 카메룬한테 여유를 줄 필요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느냐? 가난은 시간이 필요해.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면 가난은 시간이 필요해 라는 거를 그대로 보기에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난은 시간이 필요해 라는 거를 어떻게 다른 시로 바꿔 쓸 수도 있을까? 가난은 제거되었어. 독립 후에. B번 가난은 지속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야.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A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카메룬은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카메룬 지금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난이 독립 후에 제거가 됐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독립이란 단어는 사실 뭡니까? 위쪽에 보시면 미국을 설명하기 위해 독립이라는 단어를 끌고 온 것이지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가난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가난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랑 결국 같은 말이 될 거다. 답은 B번으로 가져야 될 거고요. 우리가 3번에서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식으로 바꿔서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잘 묶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가주어, 진주어의 패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 패턴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다. 우리 텍스트독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좀 익숙하셔야 돼요. 자 밑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역시나 4번도 뭡니까? 맨 마지막 줄에 지금 블랭크가 나와 있고요. 또 역시나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뭐 때문이야? 대한교육 이론이 일반적으로 블랭크하기 때문이야. 이 구조죠. 그래서 이것은 because 바로 뭐 때문이야? 대한교육 이론이 일반적으로 블랭크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과연 this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다. 왜냐하면 this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조금 더 정확히 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this라는 대명사는 뭘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사실은 이 4번 문제는요. 그 this의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 금방 답이 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this라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this가 받고 있는 건 뭐냐? 앞에 있는 문장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한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실에서는 일부 학생들은 배워요.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른 친구들은 읽는 거를 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this라는 대명사를 앞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느냐?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느냐? 대한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실에서는 일부 학생들은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친구들은 읽는 거를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this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뭐다? 대한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실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다르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될 수 있다? 답은 B번으로 갈 거다. 다른 거 배워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덜 유니폼한
학습 환경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유니폼의 뜻은 뭡니까? 획일한. same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같은. 덜 획일해, 덜 같아. 결국 이런 것들이 뭘로 갈 수 있느냐? 다른 정도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앞쪽에서 보면 일부 학생들은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 일부 학생들은 읽는 거를 배워 라고 하는 것들을 소위 superior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더 뛰어난 우수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거고 이땐 결국 뭐냐? 배우는 내용이 다른 걸로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덜 획일한, 덜 같은 학습 환경을 갖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거를 배운다라는 거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는 또 우리가 좀 보고 가셔야 될 게 this라고 하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게 된다. 그럼 여기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은 this란 대명사가 정확히 앞에 있는 문장 그 부분만 봐도 사실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B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가 있어요. 시간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1번을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우선 보기가 A, B, C, D로 나와 있죠. 그죠? 실전에서 이제는 A, B, C, D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일 오실 때 숙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내일 숙제는 우리 주교재를 좀 보시면 주교재 34쪽, 35쪽 주교재 34쪽, 35쪽에 보시면 어휘가 쭉 있어요. 그거를 외워서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바로 그 34쪽, 35쪽에 나와 있는 어휘가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를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습, 예습 차원으로 저희가 어휘를 좀 외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고 있는 지문에 있는 어휘 좀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저희가 이제 하게 될 또 지문의 어휘를 좀 미리 좀 외워보시는 거 훨씬 더 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34쪽에 35쪽 어휘 잘 외워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내일 수업 시작할 때 먼저 어휘 테스트를 먼저 하고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휘 테스트는 스펠링 쓰는 시험이 아니라 뜻 쓰는 시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페이퍼 형식으로 저희가 먼저 단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오실 때 숙제는 34쪽에서 35쪽의 어휘를 외워서 오시는 게 숙제고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해커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지금 이 10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10시부터 그다음에 이제 1시에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스터디는 지금 저희가 수업 전, 수업 후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은 저희가 이제 각 앞뒤로 1시간 반 정도씩. 그래서 수업 전은 8시 반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수업 후는 1시부터 한 2시 반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스터디 시간에는 우리 지금 같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끼리 모이셔서 뭐 단어를 외우시다든지 또는 뭐 공부를 같이 해보시는 뭐 숙제를 해보신다든지 또는 그날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복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는요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규 수업에 대해서만 내가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좀 더 내가 같이 모여서 단어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또 단어 같은 거 혼자 잘 안 외워지니까 같이 모여서 단어 같은 것 좀 외워보고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수업 전후 둘 중에 하나를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받지만 우리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스터디를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주시면 우리 같이 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장소를 배정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셔서 같이 모이셔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스터디는 저희 뭐 강사들이 가서 뭐 따로 수업을 해드리는 시간은 아닌 거고 그냥 모여서 같이 자습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테스트 하시고 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내가 그런 어떤 스터디를 좀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 수업이 끝나면서 그 용지를 나눠 드릴 거니까 거기다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신청서를 3교시가 문법이죠. 문법 선생님한테 그 신청서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날 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스터디 참여하실 분 계신가 여쭤보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신청서를 좀 드릴 테니까 그거 작성하셔서 3교시 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3교시 문법 선생님께서 조금 더 스터디 좀 더 자세하게 아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도 역시나 뭡니까? 마지막 문장에 지금 블랭크가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Survivor, 생존입니다. 그런데 뭐의 생존이냐? 나라의 생존은 블랭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생존은 블랭크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은 나라의 생존이 어쨌다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물고기는요. rot해요. rot하게 되면 썩는 거죠. 머리서부터 아래로 썩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촉이 발동해야 됩니다. 이 지문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촉이 발동해야 돼. 왜냐? 패러프레이즈가 되고 있거든. 나라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빠져 있냐? 즉 다시 말하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빠져 있느냐?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경우 뭐겠습니까? 살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라라는 단어, 이 제국이라는 단어가 뭘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물고기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촉이 발동해야 돼. 그냥 첫 번째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 읽을 게 아니라 이 지문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히게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어가 패러프레이즈가 되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블랭크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 헤드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 헤드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감이 안 온다면 결국 그 지문 뒤에 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문 뒤쪽을 보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지문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그 지문을 보니까 두 나라가 나와 있어요. 로마 제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로마 제국이요. 돌이킬 수 없는 하락의 길을 걸었대요. 그런데 뭐 이후에 지배 계층에서 지들끼리 싸운 거야. 바로 뭘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왕좌의 자리를 두고 확보하기 위해서 지배 계층끼리 싸우고 나서 바로 로마 제국이 하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몽골 제국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느냐? 몽골 제국도요. 붕괴했대요. 그런데 뭐 했을 때 몇몇 왕자들이 싸운 거죠. 그런데 뭐를 두고 싸웠습니까? 누가 가질지에 대해서. 그런데 뭘 가져? 정당한 클레임입니다. 자, 우리 클레임이 지금처럼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권한의 뜻이 될 수 있어요. 왕의 어떤 정당한 권한을 누가 가질지를 두고 왕자들끼리 싸우고 나서 또 몽골 제국이 붕괴하게 됐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드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A, B, C, D 보시면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rely on, depend on, hinge on, hang on 다 똑같이 뭐냐? 뭐뭐에 달려 있답니다. 나라의 생존은요. 뭐에 달려 있느냐? A. 지역적인, 즉 정치적인 안정성에 달려 있어. 이웃 나라에. B번. 나라의 생존은 달려 있어요. 뭐에? 지도자의 질에 달려 있어요. C번. 나라의 생존은 달려 있어요. 이따금씩의 어떤 전쟁에 달려 있어요. Succession.
succeed라는 I. 동사로 우리 뜻 뭐 있습니까? 성공의 뜻이 있죠. 성공하다. 그런데 succeed의 뜻이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왕위를 계승하다의 뜻이 될 수 있죠. success 하게 되면 그때는 성공이라는 명사고 succession 하게 되면 왕위 계승이라는 명사죠. 뜻이 뭐냐에 따라서 명사형이 달라지게 돼요. 나라의 생존은 달려있어. 이따금씩의 전쟁. 왕위 계승이 어떤 이따금씩의 전쟁에 달려있다. D번 나라의 생존은 달려있어. 바로 뭐에? 건강에. reign. 중요한 단어죠. 통치하다. 통치하고 있는 모나크. 왕의 건강에 달려있어.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지배계층이 서로 싸우고 나서 지금 다들 붕괴하고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분들은 C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드를 패러프레이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쟁은 부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지배계층에서 일으켰던 어떤 그런 싸움은 부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지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다? 헤드를 패러프레이즈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리더로 지금 빼주고 있는 거죠.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C번이 아니라 얘기를 하세요. 물론 싸워서 된 부분은 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싸운 게 원인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일으킨 지배층이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헤드가 리더로 가져야 될 거다. 답은 B번으로 가져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rely on, depend on, hang on, 그 다음에 hinge on 다 똑같이 뭐다? 뭔가에 달려있다. 이런 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좀 더 갈게요. 이 표현도 좀 가실게요. 가끔씩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count 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뭔가에 달려있다. count on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되실까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서 문제를 많이 좀 못 풀었어요. 내일은 저희가 좀 더 문제를 좀 많이 풀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실 때 어휘 잘 외워서 오실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